스마트폰 인물 모드, 이 기능으로 사진 찍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물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얼굴에 입체감이 잘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인물의 표정이 더 드라마틱하고 감정이 더 잘 나타나게 되죠. 사진 작가들은 이를 위해 조명을 얼굴 옆 45도 각도로 세웁니다. 그러면 얼굴 한쪽엔 빛이, 다른 쪽엔 부드러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코 옆에 생기는 그 작은 빛의 삼각형은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죠.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웨딩 사진, 패션 화보, 심지어 영화에서도 사용되는 정석이 되었고 SNS 사진 속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물 사진의 황금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렘브란트가 17세기 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 카메라가 발명되기도 전에 인물 사진의 정석인 렘브란트 조명을 만들었을까요? 똑똑할 교양? 1606년 네덜란드 레이던의 제분업자 집안에서 태어난 렘브란트는 어릴 적부터 그림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죠. 젊은 시절 그는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와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와 어린 아들들을 잃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캔버스는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1640년 자화상에서 렘브란트는 얼굴 한쪽을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고 다른 쪽은 깊은 그림자에 묻었습니다. 그 그림자 속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지만 빛은 아직 나를 떠나지 않았어.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들과 달랐습니다. 귀족의 초상화를 그릴 때도 고객이 요구하는 젊고 고귀한 얼굴이 아닌 주름진 눈가와 지친 눈빛을 담아냈죠. 이건 너무 슬퍼 보이지 않나요? 귀족 부인이 불평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이기도 하죠. 그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내려 했습니다. 그가 찾고 있었던 건 단 하나, 진짜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야경을 보면 어두운 배경 속 민병대원들이 빛을 휩싸여 생생하게 튀어나옵니다. 대장 프란스 바네 코크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그의 옆에 선 부관은 그림자 속에서 미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각 인물의 이야기가 빛과 그림자 속에 녹아있죠. 또 다른 작품 폭풍우 속의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거친 파도의 휘청이고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있지만 예수의 얼굴은 고요한 빛에 감싸여 있죠. 렘브란트는 빛을 통해 희망을, 그림자를 통해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림자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를 풀어냈던 것입니다. 기쁨보다 슬픔을, 성공보다 고독을, 그 속에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한때 성공한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과 친구도 떠나보내며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림들에는 그런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자화상 속에서 그는 더는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늙고 주름지고 초점 없는 눈을 가진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한켠엔 여전히 조용히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요. 중요한 건 그 그림자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는 것이죠. 렘브란트 조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사람을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얼굴은 늘 완전히 밝지도 완전히 어둡지도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그 모호한 경계에서 우리는 가장 진솔해집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에도 작은 빛과 그림자가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게 카메라 앞이든 인생 앞이든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밝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렘브란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